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씨름판의 힌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팡! 씨름은 그야말로 힘이 장사인 남자들의 불꽃 튀는 대결인데요. 씨름판의 천하장사가 있다면 바다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장사 장어. 넘치는 힘의 상징 장어를 만나기 위해 한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수조가 엄청 많네요.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조마다 이렇게 각각 나눠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실뱀장어는요, 전문 양식장에서 하루 2번 특수 배합한 먹이를 먹고 빠르게 자란답니다. 약 1년이 지나면 이렇게 큰 성어로 자라난다고요. 물 밖으로 나와도 그 힘이 어디 갈 쏘냐.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장어를 잡는 베테랑이 들고 있어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거 이대로 잡아요? 네, 잡아보세요. 힘이 엄청 좋은데요? 이 장어 중에서도 민물장어가요. 알을 낳으려고 3,000km 먼 바다에서 민물까지 꼬리 하나로 헤엄치는 게 본능이 있는 애들이라 그래요. 아니, 장어가 무려 3,000km를 헤엄친다고요? 장어 중에서도 민물장어는 회유성 물고기로 태어나는 곳과 자라는 곳이 다른데요. 태평양 수심 200에서 400m 사이 태어난답니다. 치어에서 유생 과정을 거쳐 해류 타고 민물로 헤엄쳐 오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장어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민물에서 5년에서 12년을 살다가 다시 태평양까지 6개월 동안 헤엄쳐 돌아가 산란을 하는 건데요. 그 거리가 무려 3,000km.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약 3번 왕복하고도 편도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힘 덕분인지 조선시대에 장어는 허약한 몸을 보호해주는 원기회복 식재료로 인기였는데요. 특히나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던 연산군은 물론이고 여러 왕들의 보양식으로 사랑받아 왔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라상에 올랐다는 장어 레시피 배워볼까요? 옛 문헌에 보면요, 이 5가지 치질과 누창을 치료하려면 뱀장어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를 해서 자르고 구워서 산초나 소금이나 된장을 발라 먹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손질한 장어에 소금과 산초가루를 뿌려 30분간 재운 다음 식용유를 바르고 달군 석쇠에 초벌구이를 하는데요. 15cm 높이에서 센 불에 굽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물, 참기름, 된장을 한 큰술씩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양념장을 초벌구이를 한 장어에 골고루 발라주고요. 양념이 타지 않도록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약불에 5분 동안 더 구워주면 왕이 즐겨 먹은 보양식 장어 된장구이 완성입니다. 궁중에서는요, 이런 된장구이 말고도요, 탕이나 죽으로도 많이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어는 원기 회복에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A 등 영양소가 풍부해 예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보양식이죠. 맛은 또 얼마나 좋다고요? 야무지게 쌈도 싸 한 입 가득 입에 넣어주면 그 맛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던 그때 갑자기 흐르는 묘한 긴장감.
장어를 굽다 보면 모두가 노리는 부위가 있지요. 맞습니다. 바로 서로 먹고 싶어하는 장어의 꼬리. 맛있게 드세요. 네, 내 거다. 남자들 양보해. 아싸, 꼬리 내 거다. 장어 먹으니까 힘이 덩큼덩큼 나야 이거. 아니 꼬리를 먹어야 장어물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럼요, 꼬리가 최고지. 영양분이 장어는 꼬리에다 있는 꼬리. 정말 장어 꼬리가 더 영양분이 많을까요? 보통 장어는 꼬리에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몸통보다 꼬리에 신경이 몰려 있고 근육량이 많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지 영양소 면에서 보면 단백질과 비타민 A는 오히려 꼬리보다 몸통에 더 많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한 대학의 연구 결과 단백질과 비타민 A 모두 꼬리보다 몸통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꼬리쟁 탈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꼬리에 영양분이 더 많다는 속설은 강력한 장어의 꼬리 힘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꼬리면 하면은 우럭이 최고죠. 꼬리 힘은 나도 자신 있다 우럭 선수. 요즘은 제철은 숭어지요. 제철은 바로 나 숭어 선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힘의 상징 장어 선수까지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생정보가 준비한 생생 스포츠. 깜짝 생생 달리기 과연 승자는 누굴까? 1레일 위에서 누가 더 멀리 갈지 대결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주자 우럭 선수입니다. 우럭 선수 시작이 좋습니다. 힘차게 파다닥. 결과는 47cm 유력 우승 후보인데요. 다음은 높은 점프력을 자랑하는 숭어 선수. 숭어 선수 과연 이게 뭔가요? 이렇게 되면 숭어 선수는 0cm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대망의 장어 선수 차례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이야, 장어 선수 무려 90cm나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보니 더더욱 차이가 나는데요. 장어 꼬리 힘 인정합니다. 특별한 방법 카르피오네라고 불러요. 장어살 조금 땡글땡글이니까 식초 다 들어가면 다. 이탈리아에서도 보양식으로 사랑받은 장어 요리.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구운 장어 요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한 음식문화 연구자가 잡지에서 최후의 만찬 속 요리가 장어라고 주장. 이는 그림 복원 과정을 거치며 더 신빙성을 얻었다는데요. 복원된 그림을 한 번 더 선명하게 만든 뒤 확인해보니 장어 요리가 더 잘 보였다죠. 그럼 왜 하필 장어 요리가 그림에 등장했을까요? 실제 다빈치가 살았던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장어구이와 오렌지는 인기 있는 요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설이 믿을만해진 것이죠. 다빈치 소장 도서 가운데 장어와 오렌지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었다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선 중 장어가 등장한 건 작가의 취향이 반영됐을 거라 추측. 먼저 잘 손질한 데친 장어와 월계 수잎을 번갈아서 꼬치에 꽂아 장어 꼬치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로 소스를 만든 뒤 이 장어 꼬치에 듬뿍 발라주고요. 불에 타지 않도록 앞뒤를 번갈아 가면서 잘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즙을 뿌리고 썰어낸 오렌지와 함께 그릇에 담아주면 명화 속 장어 요리 완성! 안녕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어로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뭐가 있을까요? 장어의 담백함과 리조또의 부드러운 느낌을 살린 장어 리조또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이탈리아 리조또를 응용한 요리랍니다. 유럽에서도 스태미나에 좋아서 즐겨 먹는다는 장어 요리.
해산물과 크림을 넣어 잘 끓여준 리조또에 소스를 발라서 잘 구워준 장어까지. 준비한 리조또 위에 장어를 잘 올려 완성해 주는데요. 한 땀 한 땀 재료를 쌓아 올리면 비주얼 끝판왕 장어 리조또 완성입니다. 주문 주신 장어 리조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내가 이거 말했어요. 이거 맛있다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주얼. 그래서 맛이 어떨까요? 잘 썰어서 한 입 넣어주면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장어의 맛.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 와, 진짜 맛도 있고 기운이 샘솟아요. 진짜 최고. 장어 최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무색하지 않게 흰눈이 소복하게 내린 날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끓이지 않는 오늘의 맛집. 아, 이걸 좀 먹어야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씩 먹어야죠. 너무 좋아요. 눈이 와도 이게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눈 뚫고 장어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공개하는 오늘의 맛대결 주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 먹고 싶은 장어. 그렇다면 대결을 펼칠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장어구이. 첫눈처럼 뽀얀 장어살이 뜨거운 불판 위에서 맛있는 색으로 바뀌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자, 우리 집 장어는 우리 집 비법만으로 숙성시킨 장어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장어탕. 장어 대가리부터 뼈까지의 영양이 통째로 담겼다. 깊고 진하고 칼칼한 장어탕의 매력. 저희 집 장어탕은 생물 장어를 직접 갈아서 만든 진국 장어탕입니다. 진정한 장어 요리 대표를 가린다. 맛있겠다. 와, 장어 튼튼한 거 봐. 장어야? 고래야? 고래로 착각할 정도의 도톰한 살덩이. 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야! 입에서 딱 녹아요. 이 커도. 야! 장어가 튼실하고 통통한 그냥 살이 아주 그냥 듬뿍 쪄가지고 구워 먹으면 쫄깃쫄깃 맛있고 장어를 먹으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요. 피부 한번 클로즈업 해도 돼요? 아니요. 그리고 장어구이 먹을 때 눈치 싸움하는 부위가 있지요. 대고! 그렇지! 장어는 꼬리가 대우지! 이 맛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아유! 이대근이지 뭐 이대근, 내가. 장어구이의 유일한 라이벌. 장어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진한 국물의 장어탕. 유독 걸쭉하고 진한 것 같습니다. 오, 진하네. 진해? 먹어봐. 이야, 정말 맛있네요. 끈적끈적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꿀 같아요. 모양식이면 맛이 좀 없을 수가 있는데 얘는 맛있어요. 몸에 좋으면서도 너무 맛있어요. 장어탕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예, 뭐 예쁘지. 아버님 96세세요? 와. 나는 82. 진짜요? 산을 많이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와서 장어탕 먹고 집에 가고. 건강에 좋으신가 보다. 고소하고 깊은 맛, 활력 충전에 좋은 장어탕. 고소하고 담백한 맛, 원기 회복에 좋은 장어구이. 중간평가 들어갑니다.
장어구이. 왜요? 장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장어탕. 아주 국물이 끝내줍니다. 아주. 장어탕. 구이. 장어구이요. 장어탕에 맞아요. 장어 대표 요리를 위한 절한 접전. 승부를 내기 위한 매력 발산 타임. 선공은 장어구이부터. 일반적인 장어를 먹게 되면 그냥 장어의 맨맛만 느껴지는데 여기 장어는요, 뭐랄까요, 양념이나 이런 것이 뭔가 배합이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만의 시크릿 비밀이 좀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요? 예. 장어구이만의 비법이 있다면 예. 첫 번째는 역시 산지 식송 신선한 장어. 이야, 실하다 실해. 아니, 일반적인 크기가 아닌데. 거의 진짜 발톱만 해. 장어가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아, 보통 1.8, 2mm짜리를 쓰는데 저희는 1.5mm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예, 이게 더 크고 맛있습니다. 크기만 한 게 아니고요, 힘도 엄청납니다. 힘주는 거, 힘줘. 엄청 힘들죠? 힘이 너무 좋은데요? 발딱발딱 신선한 장어는 손질 전 얼음을 가득 부어 기절시켜 줍니다. 이어지는 주인장의 장어 손질 타임. 깨끗하지요? 두껍네요, 살이. 아,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숯불에 올려서 굽게 되면 육즙도 살아있고 식감도 있고 좋습니다. 너무 작아도 숯불에 구워버리면 다 말라서 먹을 게 없고 너무 커도 맛이 없고 이 사이즈가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뼈를 다 발라냈는데도 정말 실하네요, 실해. 아, 이게 그 습지입니다. 장어의 물기를 완전히 빼주면 그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습기를 다 제거해 주죠, 저희는. 흡수지 올리고 장어 올리고 순식간에 쌓아 올린 장어탑은 냉장고에서 3시간 숙성이 필요합니다. 숙성 후엔 어떻게 변했냐고요? 이건 흔들리죠, 이렇게. 정말 푸딩이 흔들리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안 흔들리잖아요, 이거. 숙성된 장어는 쫀쫀하게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찰지게 변했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이 다 빠지고 숙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숙성이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준비. 초벌해서 나가기 때문인데요. 의문의 양념을 장어에 발라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제 소스를 바른 이거 양념입니다. 인심 좋은 주인장, 비법 공개도 아낌없이. 근데 생각보다 재료는 단출하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게 있죠. 여기. 제발 나와라. 나와라이 나와라이. 잠깐 이걸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못 맞추면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맞추리 도전. 과연 오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 있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감기 중이라. 그럼 입맛으로 보세요, 입맛으로. 냄새는 전혀 모르겠는데. 먹어볼게요. 감칠맛이 엄청난데요, 이거? 그렇죠. 약간 버섯 향도 나는 것 같고. 50%는 맞았어요. 진짜요? 예. 흔하면서도 몸에도 좋고 천연 조미료 역할도 하고. 이 정도 힌트면 떠먹여준 건데. 이거 그러면은 표고버섯이죠. 자신만만하게 외친 정답 과연 맞췄을까요? 맞습니다, 표고버섯. 아, 대단하십니다. 조미료의 모든 맛을 다 품고 있어요. 초벌해서 바를 때 하면
다른 집에서는 뭐 엿볼 수 없는 그런 맛을 갖고 있죠. 그래 어른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저희 집 장어는. 특제 양념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초벌 직전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양념이 묽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잡냄새는 잡아주고 감칠맛은 올려주고 드디어 초벌 타임. 초벌에서는 90% 정도 익혀주는데요. 살이 워낙 두툼해 바싹 익혀 먹을수록 더 맛있다고 합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장어구이의 자태. 이야,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육즙이라는 게 폭발합니다. 콸콸콸! 와, 맛있겠죠? 야,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아이고, 오늘도 참 잘 먹는다. 감칠맛도 장난 아니고 예. 치킨이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예. 치킨 맛도 애들도 엄청 잘 먹을 것 같아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예, 예. 와, 진짜 맛있다. 네. 장어구이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게 양념과 생강을 얹은 한 입. 두 번째는 새콤한 맛 추가. 대파김치를 얹은 한 입. 이왕이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먹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장어가 좋아요. 주가 좋으니까 부들도 잘 어울려서 각각 맛있는 맛을 아주 잘 특색 있게 내주죠. 재료의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장어구이의 독주를 막아라. 지금부터 장어탕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장어를 안 먹더라도 장어탕만 먹더라도 아주 걸쭉하고 장어를 다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훨씬 진하고 걸쭉합니다. 장어탕의 비법 재료 공개. 다른 애는 이 뼈다귀를 타서 쓰는데 저희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 뼈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신선하고 좋습니다. 장어뼈와 대가리는 끓는 물에 10분 정도 데쳐주는데요. 핏물 같은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입니다. 데친 뼈를 따로 빼는 주인장. 특급 비법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며 앞장서는데요. 장어뼈랑 파를 육수 내기 전에 한번 구워주려고 합니다. 불맛을 더한다고요? 파를 우리가 테이블에서 뿔에다 구워 먹어도 굉장히 감칠맛이 있고 좋거든요. 장어탕에 넣을 때 한 번씩 구워서 넣으면 감칠맛이 더 나고, 이게 장어뼈는 안에 연골이나 이거를 숯불에 한번 구워주면 더 맛이, 장어탕 맛이 구수하고 굉장히 더 좋습니다. 불맛 입힌 뼈와 대파 준비 끝.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잡냄새 잡고 영양을 더해주는 약재 추가요. 무려 10가지나 더하고 나니 캬, 뽀얗게 우러난 육수 좀 보세요. 정말 진국이 따로 없죠? 야, 사장님 이거 되게 뽀얗네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와버리면 이건 진짜 진국이 남아있는 거죠. 이건 정말 뼛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우리가 우려낸 거니까. 오, 건강해지는 느낌. 네. 오, 좋은데요? 예. 장어사고로도 처음 먹어봐요, 진짜. 그렇죠. 오. 이번엔 양념을 해줄 차례. 메인 채소 시래기와 고사리에 매콤 칼칼한 맛을 입혀줍니다. 끝으로 된장을 더해 정성껏 묻혀주면 끝. 야, 사장님 이거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장어탕을 대충 끓여서 뭐 서비스 주고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걸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대접드리고 싶은 게 식당 주인의 기본 의무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장어 육수와 양념된 채소를 합쳐주면 캬, 이거지요. 장어탕 비주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장어가 또 들어가죠. 장어가 또 들어간다. 예. 과유 불급 아니죠. 과유 유급. 장어는 더하고 더할수록 더 깊고 진해지는 법이니까요. 데친 장어 몽땅 갈아주면
찐득한 국물 비결이 여기에 있었군요. 살을 이렇게 집어여 보니까 국물이 육수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일부러 오셨는데 몸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장어를 통째로 우려낸 장어탕 완성. 걸쭉하게 끓여진 국물에 활력 대표 채소 부추까지 듬뿍 올려주면 아이고 이거 밥을 안 말고는 못 참겠다. 근데 맛은 어떤가요? 아픈데 이거 먹으면 안 좋잖아. 어제 먹고 오늘 또 와도 질리질 않아요. 얼마나 고소하고 담백한지 또 먹고 싶은 게 장어탕이고 장어예요. 그러니까 작년엔 하도 술을 먹고 좀 몸이 좀 골아 있었는데 한 달은 너끈히 그냥 힘이 기운이 아주 그냥 철철 넘칩니다. 장어탕 화이팅! 장어를 더하고 더해 깊고 진하게 우려낸 구수하고 칼칼한 매력의 장어탕의 승리냐? 아니면 두툼한 살점을 바삭하게 구워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장어구이의 승리냐? 치열했던 장어 요리 대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압도적인 표차로 장어구이의 승! 축하합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아주 좋죠. 인정받은 기분. 많이들 어렵고 힘드신데 저희 집 장어 드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몸과 마음이 허해지면 절로 찾게 된다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당. 맛도 영양도 상한가를 달린다는 오늘의 메뉴는 정말 이거 한번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한번 또 데려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도 많으시겠어요? 네네. 얼마나 될까요?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다시 찾은 손님이 많을수록 맛있는 집이긴 마련. 이날 방문한 고객들을 살펴봤더니 약 92%가 단골이었습니다. 저희 외숙모인데 외숙모가 몸이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번에는 외숙모를 위해서 근사하게 장어를 대접하고 싶다 해서 기분 전환 겸 같이 데이트 왔어요. 원기 회복의 대표 주자라 불리는 장어. 주로 숯불에 굽거나 탕으로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만나볼 장어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우와 뭐야 이거? 이 메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 어디 있을까요? 심상치 않은 자태 뽐내며 등장한 오늘의 메뉴는요. 예뻐요. 꽃 같아요. 꽃 같아서 예뻐요. 용이네 이렇게 보니까 용이네. 무시라? 장어가 용 같다고요? 바라만 봐도 엄청난 기운이 전해지는 모습. 스태미너의 상징 장어와 강렬함의 상징인 용의 만나. 마치 당장이라도 승천할 것 같은 용의 형상에 손님들의 식욕도 최고조로 달리고 그 이름은 바로 용 한 마리 장어 수육. 멋있다. 한 마리 용처럼 처음 본다고 이런 거. 용 진짜 보신 적 있어요? 도롱뇽 맞죠? 상상 속 동물인 용을 눈앞에서 마주한 순간 등장만으로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요. 왠지 가슴 한 구석이 웅장해집니다.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지 이거? 장어는 꼬리니까. 장어는 꼬리니까? 꼬리부터 드세요. 용인데? 용은 머리부터 아니야? 그런가? 머리부터 먹어야지. 머리면 어떻고 꼬리부터 먹으면 어떠하리? 어느 부위든 상상 이상의 식감을 자랑한다는 용 한 마리 장어 수육. 쫄깃하고도 탱글탱글한 맛에 까다로운 아이 손님 입맛에도 합격.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나 보네. 무심코 입에 넣었다간 헤어나올 수 없다는 장어 수육의 출구 없는 매력. 진짜 맛있습니다. 전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식당.
손님들이 줄을 잇는 이유가 또 있었으니 깊은 풍미와 장어 그대로의 맛을 간직한 용 한 마리 장어 수육을 선두로 팡팡 터지는 육즙으로 더욱 담백한 숯불 장어구이 납시오. 진한 불맛이 더해진 양념구이와 소금구이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장어를 튀겨 바삭함까지 더해준 장어 튀김은 물론 코끝 시리는 계절이면 빠질 수 없는 탕탕탕 장어와 인삼이 아낌없이 들어간 보양탕의 최고봉 장어 인삼탕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장어 요리들이 한데 모인 용 한 마리 장어 수육 한상한상 안 먹고는 못 베길 터 손님들의 입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입이 부글부글 섰습니다. 와. 기름기를 쏙 빼 깔끔하고도 담백한 숯불 장어구이부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는 장어 요리의 총집합체.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강렬한 기운 뽐내는 용 한 마리 장어 수육인데요. 장어와 용의 만남을 이뤄낸 주인장을 만나봤습니다.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용 기운 받으시라고 용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다가올 2024년 청룡의 해. 힘찬 도약을 응원한다는 의미가 더해져 탄생한 용 한 마리 장어 수육. 장어에서 승천하는 용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진짜 맛있어요. 수육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생각이 좀 이상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제가 가졌던 편견은 싹 없었어요. 어서와. 장어 수육은 처음이지? 숯불에 굽는 장어는 먹어봤어도 장어 수육은 생소한 손님들. 장어 수육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저희 어렸을 때 엄마가 저희 팔남매 애기들한테 먹이기에는 구이보다는 이게 찜이 더 좋았었나 봐요. 그때 해주셨던 기억이 그 기억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고창 선운사 앞에서 50년간 장어 식당을 운영했다는 주인장의 어머니. 생전 팔남매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장어 수육의 맛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는 주인장. 어머니가 해준 그 맛을 떠올리며 지금의 장어 수육을 탄생시켰습니다. 장어를 얇게 썰어 용의 몸통을 만들고 검은 콩으로 용의 눈을, 방울토마토로 여의주를 문 모습까지 섬세함이 더해져 용의 모습으로 변신한 장어 수육. 몸에 좋은 건 서로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생기는 장어 수육에 대한 궁금증. 냄새가 안 나요. 일단 비린내 같은 게 안 나니까 노하우일 텐데 알려줄까요, 이건? 궁금하긴 해요.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잡내 없는 장어 맛의 비결? 장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매력인 장어 수육. 하지만 양념을 하지 않으니 비린내 잡는 과정이 더욱 까다롭기만 한데요. 오랜 설득 끝에 잡내 없는 장어 맛의 비결을 공개하기로 한 주인장의 사위. 그 시작은 신선하고 좋은 장어인데요. 국내산 자포니카 장어 맛. 껍질이 얇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라는 국내산 자포니카 장어. 그 특유의 잡내를 잡기 위해선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는데요. 비리 가루에 재워놓은 거예요. 비린내는 녹말이 잡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 배운 거거든요. 비린 생선으로 뭘 할 때는 쌀뜨물에 하잖아요. 그 녹말을 극대화시킨 거죠, 이게. 귀리를 푼 물에 약 7시간 동안 장어를 재두면 숙성된 장어는 잡내가 사라지고 고소함은 더해집니다. 잡내 잡는 과정 여기서 끝이 아니죠. 3단 찜기를 사용해 완벽하게 잡아야 한다는 주인장. 1단에
양파와 월계수잎, 팔각, 레몬 등을 넣어주고 그 다음 장어의 감칠맛과 색을 입히기 위해 된장 분물을 섞어줍니다. 이 단에는 귀리가루 물에 숙성시킨 장어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요. 마지막엔 개운한 맛을 더할 대파와 레몬 등을 넣고 쪄야만 비로소 잡내 없는 장어 수육이 탄생합니다. 이때 찌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위아래에서 전해지는 스팀으로 30분간 쪄야만 영양과 맛이 더욱 좋다는 주인장. 쪄낸 장어는 손질만 남았는데요. 한 번 식힌 후 얇게 썰어야만 제대로 된 용의 몸통을 만들 수 있다는 주인장의 사위 승호 씨. 미대 나왔어요. 미대 나와서 솜씨가 아주 좋아요. 제가 아들을 하나 얻었네요. 네. 사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대답이 늦은 것 같은데. 늦었어. 미대에 나온 든든한 사위의 도움으로 용 한 마리 장어 수육 완성. 이제 손님들의 입속으로 직행할 준비 끝. 용의 기운으로 한겨울 대비 제대로 하는 손님들. 몸보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탕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보글보글 끓는 국물은 필수 코스. 무엇이든 마무리가 중요한 법이겠지요. 개운하고도 매콤한 맛이 매력적이라는 장어 인삼탕. 국물의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각종 채소, 한약재가 들어간 채소와 장어 대가리, 인삼이 들어간 육수를 각각 끓여 1:1 비율로 섞는다는 주인장. 여기에 직접 만든 무 조청을 넣어 국물의 간을 조절하는데요. 당뇨병이 있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건강한 단맛을 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각종 양념을 넣고 3시간 동안 저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국물의 맛. 장어에 인삼에 몸에 좋은 건 다 넣었다는 장어 인삼탕. 이 국물 먹으면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허해진 몸과 마음을 달래줄 용 한 마리 장어 수육 완성. 살이 어디가 찔까요? 이 메뉴 중에. 이 메뉴 중에 살이 찌는 구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식당에 아침을 깨우는 한 목소리. 왜 식당에서요? 우렁찬 체육관에서 나는 소리 목소리를 같은데. 따라가 보니 어머나. 하얗고 커다란 무언가를 굴리는 고수 발견. 그런데 이게 뭐죠? 그거 체육대회 때. 커다란 보물의 정체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볏짚. 이따가 큰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체 이 짚으로 뭘 하려나 봤더니 와, 짚에 불을 붙여 무언가를 화끈하게 구워내는데요. 고온으로 확 올라간다는데. 이거 고기인 것 같은데요. 뜨거운 불기둥으로 촉촉하게 구워낸 짚불 삼겹살인가 봅니다. 와, 진짜 벼찍구이 삼겹살이에요. 이거 향 끝내주겠네요. 향이 진짜 끝내준다. 짚불로 해서 그런지 너무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쵸. 쫄깃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아, 아니요. 진짜 주인공은 장어. 네, 장어라고요? 은은하게 밴 짚불의 향과 꼬득꼬득한 장어의 식감이 제대로 어우러진 오늘의 음식. 세상에 없는 거가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제가 찾아놔서 시작한 거예요. 본인만의 노하우로 세상에 하나뿐인 음식을 만들었다는 고수. 오, 이렇게 되는구나. 짚불로 육즙을 꽉 잡아주고
숯불에 은하게 구워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집불 장어구이 되시겠다. 이거 진짜 겉바속촉하겠는데요? 잊을 수 없는 화끈한 맛에 집불로 한 장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때요? 딱 기본 맛인가요? 고수의 노하우가 담긴 장어 음식으로 이뤄낸 성공 신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창 점심 장사로 바쁜 가게. 그런데 손님들 시선이 온통 한 곳으로 향해 있는데요. 이게 모두가 다 찍고 계시네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처음 봤어요. 상상도 못했네. 상상도 못할 만큼 화려한 자태. 집불에 노릇하게 익혀 감칠맛 제대로 올렸도다. 또 보고 안 시키실 분 있나요? 불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아 맛으로 깊은 여운 주었으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집불 장어구이 되시겠다. 또 굽는 모습 직접 보면 더 맛있어요. 느낌 들 것 같아요. 회점을 먹어야 돼. 우와. 팔림 그걸 나갈까?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으셔. 한정품 먹을 돈 비싸요, 장어가. 누가 사시는 건가요? 우와. 장어도 다 같은 장어가 아닌 법. 그 무게도 1kg은 되어야 한다는데요. 우와. 몸통이 엄청 두껍네요, 진짜. 그러기만 하죠. 우와. 그거는 진짜 아나콘다만 하다니까요. 진짜 아나콘다? 엄청난 크기와 그 싱싱함에 수조에 넣고 뚜껑을 덮고 나서도 벽돌로 단단히 눌러줘야 한답니다. 두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와요, 손님들한테. 왜요? 밖에 지금 장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라고, 난리 부르스라고. 이걸 등치고 나온다는 얘기. 어머. 두툼하고 늠름한 두께의 장어를 와. 한 입 크기로 잘라준 후 진짜 두툼하다. 노릇노릇 구워서 먹어주면 두툼해서 씹는 맛도 일품. 입안에서 이게 장어가 톡톡 튀어요.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톡톡 튀는 매력으로 불판 위에서 제대로 존재감 뽐내는 장어. 1년에 낙지를 300루트 보여주면 거의 300kg 낙지는 가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어 맛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자칭 강태공이 평가한 장어의 맛은 호수나 개울에서 잡아서 먹는 그 맛하고 거의 똑같아요. 장어 본연의 맛을 즐겼다면 이번엔 곁들임 반찬과 먹어줄 차례. 네. 깻잎 같은데 이게 고추냉이 독특하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냉이고요. 어머나. 너무 맛있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맥이. 고추냉이 장아찌를 필두로 턱 쏘는 갓김치와도 한입. 이걸 사이즈가 한 번 그 맛을 보고 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집불 장어구이. 소벌구이로 해서 그런가 냄새 없네요. 특유의 흙냄새 같은 거 그런 흙냄새 게 있죠. 나니까 이 집만의 독특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담백한 장어의 비밀을 찾아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매일 아침 싱싱하게 받아온 장어는 바로 손질해준다는 고수. 우리 장어 선생님이 너무 단단해. 근육질 장난 아니거든. 칼이 안 나가요. 단단한 와, 살을 뚫고 뼈가. 뼈를 분리해 통통한 장어 살만 남겨두는데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손질한 장어는 곧바로 집불에 초벌구이를 해준답니다. 바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용광으로 다음을 쓰는 불이에요. 한 400도 추가 온도가. 뜨거운 집불로 움츠러들었던 육질의 긴장을 은은한 숯불로 풀어줘야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장어구이가 완성된다는데 센 불에 순간적으로 확 익혀버려야 돼. 연속으로 확 익혀버려야 육질이 딱 잡혀있으니까. 육즙을 확 가두기 위해 센 불에 타지 않게 구워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화력이 일정해야지 온도가.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네. 손으로 짚을 움직여주며 한시도 눈을 떼지 와. 않고 비린내를 잡는답니다. 안 타요? 이거 장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장난 아니에요.
야, 진짜 이열치열 여름에. 불과의 사투. 아, 너무 비린내 힘드실 잡는 것 두 같은데. 번째 사투. 바로 장어 겉면에 붙어 있는 점액질을 제거해 주는 것. 쉽지 않잖아요. 이거 제거를 안 해주면은 여기 잡내가 나고 흙냄새가 나고 그래요. 점액질 제거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비린내가 한 번 더 잡힌다는데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나 되는 비법의 정체. 얼핏 봐선 통 감이 안 오는데 흙내, 잡내, 그 민물고기라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깔끔하게 다 잡아줘요. 먼저 손님들에게 공개해보았습니다. 아실까요? 청주나 뭐 청소 이런 거 아니에요? 청주 이런 거. 생강이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강이랑 같이 먹잖아. 혹시 생강즙 아닐까? 사장님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때 등장하는 고수, 과연 비법을 공개할까요? 장어집 안 할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셔도 이만 내실 수 있을까? 아, 깜짝이야. 양파예요? 양파의 알싸한 맛이 마지막 남은 장어의 비린 맛을 잡아준 거였군요. 그렇군요.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든 비법은 없었다는 고수. 지방에서 그냥 그때그때 아이디어 떠오르면은 새벽에 그냥 부랴부랴 적느라고. 35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밤낮 없이 개발하고 연구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집불 장어구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냥 구워도 맛있지만 집불에 갓 구워 특유의 풍미를 가득 담아낸 고수의 장어구이. 잡내도 안 나고 땀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먹게 돼요. 물고기도 그렇고 흙냄새 나거든. 얘 없어요 흙냄새. 냄새 안 나는 건 장어뿐만이 아니다. 집불로 구워 육즙을 꽉 가둔 또 다른 음식. 삼겹살. 삼겹살 집불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좋아하는 건데. 한 불판에서 즐기는 두 가지의 맛. 은근히 퍼지는 불향과 쫄깃한 식감에 꼬마 손님도 엄마 손님도 모두 첫입에 반한 맛. 너무 맛있어요. 탱글탱글한 장어와 삼겹살을 입속으로 오. 한 번에 넣어주면 대만. 여기 집불로 해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신선한 육향이 느껴져서 굉장히 맛있어요. 집불구이로 이뤄낸 하루 매출만 600만 원 이상. 매출에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음식은 또 있습니다. 왼쪽 파예요. 파김치 맞아요. 파김치 파구나. 파김치가 효자 메뉴라고요?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회의에서 싸웠나요? 제가 또 개발한 게 있거든. 장하고 파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시큼하고 매콤한 파김치와 집불로 초벌한 장어가 만났다. 보기만 해도 원기 회복될 비주얼에 한 번, 번지는 풍미에 두 번 말한다는 파김치 장어 전골 되시겠다. 장어의 담백함과 파김치의 칼칼함이 어우러져 익숙한 듯 새로운 맛이 탄생했으니 한 입 궁금해요. 먹는 순간 묵은 체증이 싹 풀리는 맛. 너무 잘 어울려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서로 결혼했어야 돼. 원래 물에 담근 고기 잘 안 먹는데. 입안이 깔끔해. 오, 그래요? 이색 조합이 만들어낸 국물 맛도 봐야겠죠? 와 이거 국물 좋다. 장어 국물이잖아요. 와 진짜 시원해요. 와. 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뭔가 힘이 생기는 느낌. 이 불꽃. 얼큰하고 열심하고. 보양식. 이건 장어나 파김치만으로 맛을 내는 너무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얼큰하고 시원한 장어 전골 맛의 비밀을 찾아 다시 한번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밑국물을 끓이는 것부터가 장어 전골의 기본. 그 우려내 보약이 되는 진하게. 진하게 고수의 유쾌함까지 더해 진해진 밑국물이 진짜 진하다. 완성되면
오, 껄쭉해 보여요. 양념을 만들어주는데요. 들어가는 새우만 3가지를 쓴답니다. 어우, 장어는 텁텁하잖아. 시원한 맛에 되게 그런 거. 시원한 맛을 위해 보리새우와 민물새우, 새우젓 모두를 넣어준다는 고수. 재료를 아낌없이 양념도 넣으시네요. 다 만들어졌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양념을 만들다 말고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양념에 대체 뭘 넣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제 와이프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알려줘도 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서운하시겠네. 깔끔하게 얼큰해져라. 그 맛을 위해서 넣는 거죠. 가족도 모르는 비법의 정체를 어렵게 공개했습니다. 뾰족뾰족한 것 같던데? 각? 그 꽃잎 향이 나요. 꽃잎향. 고수? 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고수향, 꽃잎향? 어머!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건? 어머, 예뻐라. 과연 비법의 정체는? 이 팔각이라는 건데 팔각. 아싸한 맛이 형이가 나고 좋아하는 깊은 맛이 팔각. 나요. 그 파김치장어에 넣으면은 깔끔하게 맵다 그럴까? 오, 이게 맛을 향신료 중 내는군요. 하나인 팔각을 양념에 넣어야만 알싸한 팔각이. 알싸하면서 깔끔해진 파김치 장어 전골이 완성됩니다. 아하. 장어와 파김치의 풍미에 맛의 결정타 팔각까지 더한 파김치 장어 전골. 야, 전골에 팔각까지 넣는다. 칼칼함이 전골로 나오니까 맛있고 칼칼함에 자꾸만 손이 가는 맛. 매운데도 개운한 맛, 살밥이 계속 땡겨요. 그래서 제가 밥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드셔보셨슈? 안 드셔보셨슈? 말은 말이요. 요즘처럼 차디찬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면 자연스레 발걸음을 하게 된다는 오늘의 우아한 식당. 인기를 실감하듯 빈자리 찾기가 밤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데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로 한 번, 화끈한 비주얼로 또 한 번 유혹하는 이 메뉴. 식도를 타고 몸 안으로 퍼지는 뜨끈한 기운에 어동통한 살까지 한 입 가득 넣어주며 엄지를 올리고 드시고 계시네요. 이 맛이야? 감탄사를 연속으로 이끌어내는 오늘의 우아한 식당. 대체 그 매력이 무엇인지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육질이 탱탱해요.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먹으면 더욱 더 맛있는 맛입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맛? 지금 방금 나온 메뉴가 뭐예요? 파김치 장어 전골입니다. 파김치 장어 전골.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동안 먹어왔던 평범한 전골 요리는 가라. 밥도둑의 1인자 파김치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장어가 만났습니다. 색다른 만남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비주얼과 맛으로 찬바람도 단숨에 물러가게 할 전골계의 풍우나 파김치 장어 전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맘때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지는 뜨끈뜨끈한 국물에 원기 회복 도와줄 장어가 한가득.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조합이 안겨주는 맛의 유혹에 손과 입이 멈출 새가 없습니다. 무르나 말하겠지만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살아있는 느낌이 있고 좀 탱탱하고. 장어 육즙이요 입안에서 팍팍 터져 나와요.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장어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버튼이라도 누른 듯 절로 끄덕여지는 고개. 전골 국물 한껏 머금고 감칠맛까지 더해진 장어는 입속으로 직행. 그리고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가 있었으니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감칠맛이 진짜 좋습니다. 살이 통통해서 씹는 맛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파김치 장어 전골을 만든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냉장고에서 나왔는데요.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장입니다. 네, 왔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장어, 갯벌장어예요. 아, 갯벌장어요. 네. 이곳에서 사용하는 갯벌장어는 청정갯벌을 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매일 아침 공수하고 있다는데요. 크네요. 그러니까 엄청 튼실해요. 우와. 자, 보세요. 팔뚝보다 더 굵어요. 그러니까. 얼핏 봐도 힘 꽤나 쓸 것 같은 매끈하고 탄력 넘치는 몸매. 여기서 잠깐! 흔히 아는 바다에 사는 갯장어와는 확연히 다른 갯벌장어. 갯벌장어. 갯벌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를 갯벌을 막아 만든 어장에서 70일 이상 풀어서 키운 장어를 말한답니다. 먼저 갯벌에서 온 흔적부터 말끔히 씻어내고요. 머리와 뼈, 내장을 분리해 전골에 사용하기 알맞은 상태로 손질해줍니다. 손질이 끝난 장어는 수분을 제거한 후 냉장고에서 숙성 기간을 거친다는데요. 네. 숙성을 시키면요, 잡냄새가 없어지고 끓일 때 쉽게 부서지지가 않아요, 살이. 그 육수의 맛이 스며들면서 쫄깃쫄깃하니 맛있죠.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장어 육질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그 갯벌장어의 특유는 육질이 있으면서 그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초벌을 안 하게 되면 그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최상의 육질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법, 바로 초벌구이. 10여 분 동안 불 앞을 떠나지 않고 화력 조절에 신경을 쏟는 주인장. 살이 부서지는 것은 막되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50%만 구워나가는 것이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초벌한 장어에 아삭한 파김치가 중심을 잡아주고 여기에 새빨간 국물이 활용점정을 이루니 벌써부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파김치 장어 전골. 새콤하니 아주 멀큰할 것 같은데요. 보글보글 침샘 자극하는 환상적인 비주얼에 쫓아오는 이도 없건만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탱글하고 쫀득한 장어에 새콤하고 아삭한 파김치 듬뿍 얹어주면 그 맛과 매력도 2배로 커진다는데 너무 친구예요. 너무 맛있어. 나 살려. 파김치와 장어의 조합은 낯설지언정 맛만큼은 남녀노소 모두 인정 또 인정입니다. 뭔가 상상을 가는데 장어를 맨날 그 이상일 것 구워 같아요. 먹다가 이렇게 탕으로 먹는 것 자체가 의아했는데 파김치가 들어가니까 전혀 느끼한 게 없어요. 더 개운하고. 파김치를 원래 라면 먹을 때도 파김치만 먹는데 그쵸, 그쵸. 장어랑 파김치가 조합이 이렇게 좋을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전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파김치 장어 전골.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제가 사실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을 일찍 해서 애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때 제가 26살이었으니까 남들 빨래 빨아주러 다니고 진짜 남의 집 일을 엄청나게 다녔죠. 남의 집 일을.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안 되겠는지 엄마랑 같이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별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주인장. 친오빠의 권유로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배우게 됐다는데요. 그때 밑반찬으로 나가던 파김치가 어머니표 파김치 생각에 군침이 절로. 굉장히 개운하고 맛있다고 손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좀 국물이 있는 그 전골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김치 장어 전골을 만들게 됐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을 거듭한 주인장. 주방에서 쪽잠을 자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실패도 많이 했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했다 버렸다 또 손님들 지인분들 또 모셔다가 또 한번 드셔보시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년 연구 끝에 이제는 좀 내도 되겠다 해서 자신감 있이 했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얻어낸 결실. 파김치 장어 전골에는 주인장의 지난 세월과 노력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주인장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듯 절찬리에 소진되는 파김치. 사장님 여기 파김치하고 육수 리필 좀 해주세요. 사장님 여기 파김치 리필 좀 해주세요. 구이 먹고 나서 와, 이렇게 전골 바닥이 드러나기 무섭게 이어지는 파김치를 향한 손님들의 끝없는 구애. 아, 너무 좋은데요? 장어의 담백함과 파김치의 개운함을 주는 묘한 중독성에 한 번 맛본 사람은 둘의 조합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밥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맛은 물론이요, 영양 성분까지 풍부하니 먹을수록 득이 되는 파김치 품은 장어. 최고네요. 감기 다 낫겠다 오늘. 다 볶아달라가네.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질리지 않은 맛이에요. 아, 보통 그러면 여기 오시면 몇 번 추가해서 드세요? 거의 3번 이상은 추가합니다. 여기가 파김치로 빌딩 세운 가게예요. 그래서 파김치랑 장어랑 같이 먹으면 맛이 끝나요. 진짜 맛있다. 야, 1등 기둥 하나 세워주셨을 것 같은데요? 쪽파 좋아요? 주체할 수 없는 파김치의 인기에 덩달아 바빠진 주인장. 파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시장에서 신선한 쪽파를 수시로 공수받고 있다는데요. 그 덕에 주인장의 주방에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김장철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단인데 남들은 김장 담그는 양만큼 우리는 5일 정도면 다 사용을 하죠. 무한 주문 추가를 부르는 파김치. 재료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먼저 쪽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을 한 곳으로 모아준 후 물과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이라 긴장하신 걸까요? 어째 물이 좀 많은 것 같죠? 개의치 않고 그대로 쪽파를 넣는 주인장. 물 너무 많은 것 파김치,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그러게요. 너무 흥건한데요? 양념을 진하게 하면 텁텁해서 못 먹어요. 물김치를 담그듯 양념에 쪽파가 푹 잠길 정도로 재워두고 숙성해서. 두 차례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 이곳만의 비법 파김치가 완성됩니다. 너무 궁금하다. 장어부터 파김치까지 어느 것 하나 주인장의 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그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던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 파김치 장어전골. 쌀쌀한 이맘때면 뜨끈한 파김치 장어전골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릇째 들고 마시는 그 맛 어떠신가요? 한참 끓였는데도 장어 맛이 그 깊은 맛이 살아있어. 전골에서 어찌 국물 맛을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어와 파김치에 감칠맛이 스며들어 끓이면 끓일수록 더욱더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한다는 이 집만의 특별한 국물. 여기 육수 진짜 칼칼하고 시원하고요. 깊은 맛이에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는 땡기는 맛이에요. 뭔가 보양식, 몸이 든든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알짜배기 영양소가 국물 속에 더해져 한 방울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니 진한 국물 맛의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물, 고춧가루를 비롯해 9가지 재료를 사용한다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어머나, 과일은 왜 넣는 건가요? 이거 최소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칠맛이 나고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재료들을 믹서에 넣어주고 공개 불가라는 주인장의 비법 재료까지 추가해서 곱게 갈아줍니다. 3일 이상을 숙성을 다시 시켜요. 그래서 숙성을 거쳐야 다른 재료와 과일 맛이 어우러져서 맛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장어 초벌을 위해 화구 앞에 선 주인장.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던 장어를 옆으로 옮겨줍니다. 아니, 이거 돌 아닌가, 돌? 이거 뭔가요? 맥반석? 이거는 전골용이 아니고 구이용이에요. 옥도를 사용해 옥돌? 보니까 이 그 옥돌 열이 골고루 가면서 장어 맛을 살려주는 거예요. 타지도 않으면서. 은근하게 구워주니까. 주방에서 1차 초벌을 끝내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는 옥돌 장어구이.
파김치 장어전골 못지않게 인기가 좋다는데요. 열 전도율이 높은 옥돌에서 구운 장어는 기름기는 쑥 빠지고 담백한 맛이 남아 특히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장어구이. 기분 좋은 맛에 우정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육즙이 살아있어요. 다른 데 가면 철판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옥돌에서 그런지 기름이 쑥 빠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담백하고 진짜 쫀득쫀득하게 맛있습니다. 입안을 채우는 깊고 진한 국물 맛에 한 번, 쫄깃하고 담백한 장어 맛에 두 번, 감칠맛을 더하는 파김치 맛에 세 번 놀라게 된다는 파김치 장어 전골입니다. 깔끔하고 개운해. 칼칼하고 그냥 한국인 입맛에 맞는 그런 그냥 맛이라. 너무 맛있었고 다음엔 저희 아이들과 신랑이랑 같이 와서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어요. 찬바람 앞에 움츠러드는 계절, 뜨끈하게 온몸 데워줄 파김치 장어 전골 한 그릇 어떠신가요? 오늘 찾은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단골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식당이 있습니다. 굿 초이스, 베스트 퀄리티. 아주 최고예요. 아주 이쁘기도 해. 보기도 좋아 아주. 보기 좋은 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 다시 찾은 손님이 많을수록 맛있는 집이긴 마련. 이날 방문한 고객들을 살펴봤더니 약 82%가 단골이었습니다. 감탄은 물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오늘의 메뉴.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절대적 카리스마 뽐내며 모습을 드러내는 바닥까지, 그 속에 잔뜩 품어낸 고소함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고향 해산물의 대표주자, 웅장한 바다 기운을 가진 민물의 왕 장어, 그리고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이 모였다. 화려한 모습으로 너도 나도 시선 집중. 큼지막한 바다까지 보고 놀란 가슴, 장어 보고 놀라고, 전복 보고 또 놀란다. 보양식계에서 이름 좀 날린 최강자들 모여라 모여라. 맛과 영양 모두 챙기고 싶다면 갯벌 장어 삼합 앞으로 집합. 난생 처음 보는 모양새에 카메라부터 꺼내드는 손님들. 이야, 이거는 뭐 이거. 압도적인 크기 자랑하는 불로장생의 아이콘 바닥까지. 저는 크게 먹는 걸 좋아해서. 날아가기. 어디로 날아가네? 강화도 하늘 위로. 삼합 한 입 크게 베어 물자 온몸으로 전해지는 기운. 이걸 먹음으로써 싹 갈 수 있는 거야. 여름에 지친 거가 빠져나가고 이거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에. 으야! 가자! 아직 끝나지 않은 무더위에 몸과 마음 축축 처진다면 여기로 모여라. 갯벌장어 삼합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보양식 삼총사를 입안 가득 부으니 없던 힘도 절로 솟아납니다. 제가 장어를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여기 맛은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씹어도 쫄깃쫄깃한 맛이 계속 남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그런 맛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냥 구수하면서도 아주 그냥 이 입술에 착착 붙어 자꾸 먹게 돼 이거. 아우 진짜 좋다.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갯벌 장어 삼합. 그 중에서도 특출난 식감 자랑하며 단골들의 사랑 듬뿍 받는다는 장어.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탱탱한 식감을 가진 장어의 비법. 쫄깃하고 살아있는 식감으로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은 장어의 맛. 요식업만 43년 차라는 주인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갯벌 장어라 해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그걸 기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새우도 오고 뭐 이렇게 넘어오면 그걸 지네들이 알아서 잡아먹고 뻘 속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육질이 단단해지죠. 탄탄한 육질을 가진 장어의 비밀은 강화도 갯벌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민물 장어를 갯벌에 75일 이상 불어넣고 사료 대신 갯벌 속 먹이를 먹고 자라도록 그대로 둡니다. 넓은 갯벌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라 기력이 차고 넘칠 뿐 아니라 감칠맛이 좋기로 알려진 갯벌 장어. 쫄깃한 식감은 물론 매콤 짭조름한 양념 옷 입혀 재탄생하는데요. 단골들의 입맛 사로잡은 갯벌 장어의 비밀이 또 있었으니 여기 장어는 비리지가 않고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의 시작은 곧 신선함이라는 철칙에 따라 매일 약 200마리의 갯벌 장어를 받는다는 주인장. 장어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비법이 요 안에 있다는데요. 노란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인삼하고 대추를 갈아내서 만들어 막걸리가 장어 빨리 숙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장어채를 하고. 장어 밑간부터 하는 주인장? 근데 뭔가가 들어있는데요? 강화 6년근 인삼이에요. 다른 데보다 인삼이 더 단단하고 향이 진합니다. 강화도에서 재배한 6년근 인삼은 비린내 제거뿐만 아니라 맛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깔끔 담백한 맛의 장어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마지막 재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주인장. 장어 잡냄새 제거하는 비법. 그 마지막 비결은 바로 댄잎. 댄잎을 넣어 숙성하면 비린내는 물론 특유의 향긋함까지 더해줍니다. 그렇게 장장 24시간 동안 숙성되는 장어. 숙성 작업을 마친 장어는 노릇노릇 구워질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굽는 방법 또한 남다릅니다. 식당의 한 구석에 자리한 거대한 이것은 바로 화덕. 숯불에 굽는 방식이 아닌 화덕에 장어를 굽는다는 주인장. 화덕에 굽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장어를 구우려고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센 불로 해서 순식간에 기름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하고 이게 단단하면서 맛있죠. 온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온도는 보통 400도 이상 올라가죠. 특수 제작한 화덕에서 400도 이상의 고온에 기름기를 쏙 뺀 장어. 차별화를 위해 꾸준히 연구한 주인장의 아이디어는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장어 맛의 비결이 됐습니다. 잠깐, 여기 맛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바닷가재 납시오. 오동통한 살 위에 치즈까지 듬뿍 넣어 진한 고소함으로 무장. 몽글몽글 끓어오르는 치즈에 단골들 식욕도 끓어오르고 여기에 먹기 좋은 크기로 오독오독한 식감 살린 전복까지 출동. 바다에 온갖 귀한 것들은 다 모인 갯벌장어 서먹.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보양식의 절대 강자. 양념이 담백하고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고소하고 아주 진하게 입에 쫙 당기네. 좋아요. 단골들이 입모아 말하는 갯벌장어 삼합의 또 다른 매력은?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입에 착착 감기는 양념의 비법. 장어 맛에 정점을 찍어줄 빨간 양념. 많이 먹어도 짜지 않고 담백한 양념은 주인장과 오랜 세월 함께한 가마솥이 맡고 있습니다. 가마솥과 함께한 세월만큼 그 맛도 깊어져 가는데요. 가스불 대신 장작불로 은은하게 끓여내 만드는 장어 양념. 가마솥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0년? 이거는 지금 한 40년 됐는데 너무 오래서 빵꾸 나서 큰 거는. 아, 그래요?
가마솥 안에 장어뼈와 각종 약재 그리고 전복 껍데기를 넣어 약 6시간 동안 국물을 우려낸다는 주인장. 하얗게 변한 밑국물에 고추장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그렇게 수분이 빠질 때까지 3시간 동안 우려내야 하는 작업. 맛있게 드시고 가면은 그것도 맛있어요 하는 그 성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노력 안 하고 제대로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노력 끝에 음식이 나오는 거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한결같은 맛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주인장. 9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양념은 매콤 짭조름한 감칠맛이 살아있고 장어 본연의 맛까지 알려줍니다. 양념 발라 구워낸 장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탁탁 썰어 완성. 싱싱한 전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장어 위에 얹어 놓으니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순간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남녀노소 입맛 저격한 갯벌 장어 삼합의 매력. 힘이여 솟아나라. 근육 살아있다. 오, 근육. 예, 근육. 갯벌 장어 삼합의 미모 담당은 단연코 바닷가재겠지요. 매일 60마리의 바닷가재를 받는다는 주인장. 보고만 있어도 기운이 샘솟는 바닷가재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죠. 이미 존재만으로도 매력적인 바닷가재에 치즈까지 팍팍 넣어주는 주인장.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길게 늘어지는 치즈와 함께 부드러운 바닷가재는 입속으로 직행. 한 입 먹고 나면 넘치는 기운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장어 요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특별한 메뉴를 만들고 싶었던 주인장. 갯벌 장어 삼합은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이뤄낸 결과물인데요. 사소한 것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보니 직접 농작물을 키운다는 주인장. 여기는 해풍을 맞아가지고 뭐든지 잘 돼요 아주. 해풍을 맞고 자란 농작물로 양념과 밑반찬을 만든다는 주인장. 힘은 들어도 뭐든 직접 해야만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음식에 대한 열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도토리묵도 직접 쏜다는 주인장. 음식을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탄생한 갯벌 장어 삼합. 살쪄도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으면 0칼로리입니다. 살 걱정 따위는 잠시 넣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하나같이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직접 전기장처럼 고를 수 있어가지고 더 통통한 거, 더 맛있어 보이는 거를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입구에서부터 손님들 발길 잡는 그 정체는 바로 장어 되시겠다. 직접 골라 더욱 만족스러운 자태. 차원이 다른 크기에 2번 반하게 될지니 숯불에 구워 육즙이 꽉 갇혀 있는 오늘의 음식 장어구이입니다. 장어 최고! 얘 팔구가 더 매운 것 같아. 두툼해서 씹는 맛도 일품. 아이고 우리는 입이 터지도록 먹어야 돼. 아유 100년은 살겠네. 장어 먹고 피부가 탱글탱글해졌어. 남다른 장어로 식객들이 맛 깨우는 오늘의 주인공. 와! 저희 장어예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길러온 남다른 노하우.
그렇게 이뤄낸 월 매출만 3억 6천만 원 이상. 요것만이 아니에요. 따라와 보세요. 매출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고수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더워지는 날씨만큼 바빠지는 고수의 식당. 그 이유는 바로 불판 위에서 제대로 존재감 뽐내는 이 음식 때문인데요.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장어입니다. 퀄리티 좋다. 딱이지? 크기도 크고 크기보다 또 맛이 최고죠, 여기가. 알겠죠?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얇으면 육즙이 없잖아요. 근데 두꺼우니까 훨씬 육즙이 느껴져요. 두툼한 장어는 2점씩 먹어야 제맛. 장어 분열의 맛을 즐겼다면 이번엔 깔끔한 생강채와 한 입. 뭐죠 이게? 생강. 네, 생강에다가 약간 느끼함도 잡아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달콤한 간장 소스부터 매콤한 고추장 소스까지. 아이고. 마지막으로 쌈도 싸서 먹어주면 말이 필요 없지요. 지금 힘이 막 팍팍 솟는 것 같습니다. 초벌구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기가 쫙 빠져갖고 육즙이 팡팡 나와요. 초벌해서 그런지 육즙을 머금고 있다고 해야 되나? 초벌도 해주기도 하고 굽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저희가 굽기에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장어를 초벌로 구워준다고요? 그러고 보니 직접 고른 장어를 직원에게 주는데 어떻게 초벌구이를 한다는 건지 직원을 따라가 보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건 화덕 아닌가요? 저희는 장어를 화덕에서 초벌을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화덕에다 구우면 순간적으로 기름기는 빠지고 육즙을 꽉 잡아줘요. 이어서 뭔가를 꺼내는 고수. 굉장히 무거워요.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이거는 장어를 굽는 석쇠예요. 육수 제작한 거예요. 한 번 그 맛을 보고 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화덕 장어구이. 그냥 구워도 맛있지만 화덕에 갓 구워 장어의 풍미를 가득 담아냈다는데요. 초벌로 구워준 장어는 한 입 크기로 잘라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초벌했는데도 크기가 엄청 크다. 너무 지글지글하고 쭉 올라오는 게 윤기가 진짜 미쳤어요. 소리도 대박이고. 통통한 장어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힘이 불끈불끈. 어떻게 알통 빵빵. 네, 여기 장어는 토실토실하고 되게 부드럽고 비린맛도 하나도 없고 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비린내 없이 담백한 장어구이의 비결은 무엇일지 장어를 들여오는 것부터 지켜봅니다. 지금 한 거의 800kg 정도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한 3톤 정도 쓰는 거죠. 손질한 장어는 바로 화덕에 넣어 구워주는 고수. 바로 그때 장어 위로 뭔가를 뿌려줍니다. 뭘까? 배즙인가? 잡내를 잡아주려고 끓이는 건 마늘 소스가 아니까. 한약재를 넣어서 아주 독특한 향을 내기 위한 그런 비법이 아닐까요? 그게 안 뿌리는 게요? 구나. 잡냄새 제거하고 풍미를 더 좋게 하지 않았나. 이 집 장어를 먹는 이유가 담백한 이유 때문에 먹거든요. 원인이 아니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궁금했어요, 진짜. 비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거는 바로 양파 숙성액이에요. 알싸한 양파를 잘게 갈아 풍미를 올린 후 다시마를 덮어 숙성해주면 장어에 잡내를 제거하고 훨씬 맛있고 담백해요. 5일간 숙성한 양파를 꽉 짠 후 장어 겉면에 뿌려주면 비린맛 없이 담백한 고수표 장어구이가 완성됩니다. 장어가 살살살 녹아.
여보, 미안해, 혼자 먹어서. 장어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또 있으니 미나리도 넣고 당기도 넣고 다 넣어야 돼요. 그래 맛있어. 쌈 채소에 싸서 먹는 재미도 꽤 쏠쏠한데요. 여기가 셀프바가 좋아요. 거기 없어 이렇게 많은 데가. 여기 이 맛에 오는 거지. 얼마나 다양하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걸까? 확인해 보는데 쌉싸름한 당귀에 치커리 그리고 화려한 연목단까지 16가지의 쌈 채소. 당귀도 있고 이런 거는 되게 비싼 쌈이거든요. 너무 풍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한리필이라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쌈 채소로 입안은 무한 즐거움. 두께 싸서 또 크게 하네. 생각하고. 그 싱싱함에 너도 나도 한 쌈 크게 싸서 먹는데요. 너무 싱싱해요.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 걸 쌉싸름한 야채가 같이 잡아줘가지고 무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의 쌈 채소가 특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세요? 지금 상추가 조금뿐이 없어가지고 급히 지금 따로 나왔어요. 바로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라는 거지요. 얘는 딸 때도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맨날 다 뽑고. 아삭아삭.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든든한 조력자가 곁에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친정엄마예요. 장어집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아는 게 더 많죠. 식당 경력이 많으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야죠. 친정엄마의 뒤를 이어 수고롭더라도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자 했던 고수. 그 결과 그의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더 많아졌답니다. 미나리. 당귀. 내 입맛들 먹는 게 끝내줘요. 이곳이 사랑받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장어를 못 드시는 분들이랑 같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장어집에 먹는 게 되게 지금 특별한 경험이기도 한데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장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니, 이건 돼지갈비 아닌가요? 한 불판에서 즐기는 두 가지 맛. 고기 좋아하는 분 고기 먹을 수 있고 또 장어 좋아하는 분은 장어 먹을 수도 있고. 구워지는 소리에 한 번,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게 된다는 돼지갈비. 씹는 순간 달콤한 풍미를 맛볼지어다. 진짜 맛있네요. 흰 쌀밥 위에 달콤한 돼지갈비 올려 한 입. 장어 못지않게 아주 맛있어요. 양대 산맥인데요. 갈비도 올리고 장어도 올리고 같이 먹어볼게요. 갈비 양념 때문에 장어 소스를 찍지 않아도 간이 딱 맞아서 여기만의 완전 완벽한 조합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궈온 월 매출 자그마치 3억 6천만 원? 아, 요것만이 아니에요.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돼지갈비와 곁들인 메뉴 매출까지 더하면 월 매출만 무려 4억 원 이상. 매출의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음식은 또 있는데요. 장어빠. 이거 최고예요. 부드럽고 얼큰한 보양식의 대표 주자. 진하고 고소한 국물이 일품인 장어탕입니다. 장어탕이 또 별미입니다. 또 장어 먹고 나서 또 장어탕 하나 딱 시켜서 먹으면은 최고입니다. 완전 힘이 나요. 요즘 너무 기력이 없었는데 이거 먹고 이제 출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넣고서 넣고서 살살살 비벼서 끝내줍니다.
아유 깔끔해요. 깔끔하고 진하고 좋네. 텁텁하다는 느낌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그냥 끝맛이 좀 깔끔해서 저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진한 장어탕. 그 맛의 비밀을 찾아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뼈만 넣으면 묽어요. 머리를 넣어야지만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걸쭉해져요. 장어 뼈와 머리를 압력솥에 가득 넣어 푹 고아주는 것이 장어탕의 기본. 얘는 한 2시간을 끓여요. 고아준 장어 뼈와 머리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총 3번에 걸쳐 걸러주는데요. 바로 그때 장어탕 국물을 만들다 말고 어딘가로 향하는 고수. 수상해. 이곳에 온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직접 뭘 캐고 계세요? 이게 무슨 장어탕하고 관련이 있지? 처음 보는 야채인데? 아 이거 뿌리로 볶으시네요? 왜 대체? 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탕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이게 비법이네. 뭐예요? 그게 저는 완전 상상도 못했어요. 맛은 전혀 안 느껴졌거든요. 쓴맛 이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약간 쓰고 이런데 너무 신기해요. 입을 많이 먹긴 하는데 뿌리를 저렇게 쓰는 건 처음 봐요. 장어탕 비법의 정체는 과연? 자, 이게 비법이에요. 치커리예요, 치커리. 저가 필요한 거는 이 뿌리예요. 장어탕에도 요거를 넣으면 잡내도 싹 잡아주고 음식의 풍미가 느껴져요. 치커리 뿌리를 넣어 깔끔하고 진한 장어탕 국물. 거기에 부드러운 우거지를 각종 재료들로 양념해준 후 고소한 들깨가루를 더해 맛을 입혀주는데요. 양념한 우거지를 넣으면 간이 더 잘 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긋한 부추까지 넣어 뭉근하게 끓여주면 장어의 풍미가 그대로 담긴 장어탕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잡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애들도 먹어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배도 꽉 찬 것 같고요. 아주 입이 개운합니다. 담백함이 진짜 더 많이 느껴지고 되게 감칠맛이 너무 맛있어요. 오랜 세월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지켜낸 고수의 부엌이었습니다. 한식당을 찾아온 경기도 시흥시. 입구부터 밀려드는 손님 행렬. 오늘도 역시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 인기 폭발. 다들 뭘 드시러 오신 걸까요? 부신 맞이하신 할머니를 위해 아주 건강한,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좋은 영양제보다도 이게 더 좋은 영양. 어라라, 그런데 손님들마다 웬 풀을 뜯고 계시는데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산양삼요? 기운이 불끈 난다는 산양삼. 하지만 이건 식전 에피타이저에 불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에피타이저? 장어 먹으러 왔어요. 장어. 몸 보시면 좋잖아요. 기운 나는 거. 할머니들은 기운 나는 거 드시라고 그래요. 보기만 해도 식욕 당기는 초강력 비주얼에 바삭하게 익어가는 지글지글 사운드는 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에 눈 호강하고 먹기 좋게 잘라서 나란히 줄 세우면 돌격 준비 완료. 보양식계의 최강자 장어구이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기력 충전의 대명사 장어. 바싹 잘 구운 장어는 한 입에 먹어주는 것이 예의겠죠? 맛이 어때요? 너무 부드럽고 이게 그냥 너무 맛있어요. 앞뒤로 잘 굽기만 해도 말이 필요 없는 맛. 여기에 푸릇푸릇한 쌈과 각종 밑반찬까지 얹어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게요.
고소한 장어에 신선함까지 더해지니 잠들었던 미각세포도 깨어나고 맛깔나게 기름진 장어를 씹는 순간 육즙이 팡팡. 와, 원기회복이 2배로 되는 것 같아요. 오호, 팔뚝을 보니 빈말이 아닌데요. 부드러운 장어구이를 맛봤다면 이번에는 장어구이의 짝꿍 진한 장어탕을 만날 시간. 이 걸쭉한 국물에 어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로 한 숟갈 맛보고요. 국물에 밥 안 말아 먹으면 반칙! 하얀 쌀밥을 걸쭉한 장어탕 국물에 차작차작 비벼줍니다. 먹고 기운 좀 여기에 내야겠어요. 도톰한 장어구이 살까지 한 점 올려 같이 먹으면 완벽! 그야말로 속 넘어가는 맛이라나요? 제가 먹어본 장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기력 충전되는 오늘의 우아한 메뉴 장어구이와 장어탕입니다. 도톰한 장어를 석쇠에 올리는 순간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 나도 모르게 침이 꼴딱. 그런데 장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향긋함을 더해줄 싱싱한 깻잎쌈. 그쵸. 통통한 장어를 2개나 올려 한 입에 잘 어울려요. 장어 맛을 업 시킬 단짠단짠 소스 듬뿍.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온다고요. 기운이 좀 떨어졌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요맘때 식감을 먹어야죠. 원한다면 새콤한 양파절임과 함께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맛. 우와, 그렇게 맛있어요? 장어가 팔떡거리는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수세 향이 배가지고 약간 이게 조화가 너무 좋아요. 여보, 내가 산삼이랑 장어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어머나, 쌈에 담긴 남편 사랑은 한도 초과. 장어가 다른 집보다 정말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칠맛이 쫙 올라오는 게 그래서 자주 찾아와요. 장어 맛의 비결을 찾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기운 불꽃, 원기 회복, 장어의 전설이 되고 싶은 남자 백경현입니다. 장어만큼 기운찬 오늘의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장어? A급으로만 와야 되는데. 신선함을 위해 일주일에 2-3번씩 자주 들여온다는 장어. 주인장의 고향인 고창에서 공수하고 있다는데요. 어라? 그런데 수조에 바로 넣지 않고 하나하나 들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배는 하얗고요. 등은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갈색빛이 돌죠. 이런 고기가 보통 한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큰 애들인데 이 고기가 가장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쫀득거리고 고소한 맛이 최상으로 나오는 고기들입니다. 품질 확인이 끝난 후에야 입수! 수조에서 최대 3일간 보관하며 비린내를 없앤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어를 손질할 시간! 이때 주인장이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가시는 제가 하는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장가시를 드시다가 목에 걸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나 장어 못 먹어 하고 장어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칼로 등 한쪽은 얇게 긁어냅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오호! 무언가 덩어리째 투명하게 엉겨 나오는데요? 장어에는 점액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거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을 안 해주게 되면은 장어에서 비린내나 약간 흙냄새, 뻘냄새 같은 냄새가 납니다. 우와, 정말 장어 손질에 진심이신데요? 잔가시와 점액질까지 꼼꼼하게 제거해 더욱 부드럽고 깔끔해진 장어. 곧바로 손님상에서 맛있는 구이로 변신하는데요. 신중하게 한 점 맛보는 손님, 평가는 과연? 살집도 막 다스러지면서 막 식감도 좋아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탱글탱글한 장어의 육질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이상하게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는데요. 그 장어하면 좀 푸석푸석한 것인데 여기는 탱탱하면서 쫄깃쫄깃한 것이 장어 맛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안을 꽉 채우는 장어 맛에 행복도 넘실넘실. 맛있어. 감사하다. 이 집 와서 장어를 먹으면 힘이 팍팍팍. 최고야 최고. 냄새가 안 나. 다른 집 가면 흙냄새 비슷한 게 나는 것 같은데 여기 그거 없어. 흙냄새가 안 나. 곧장 주방으로 출동한 제작진. 뭘 들고 오셨나 봤더니 오라라라 이 커다란 건 또 뭔가요? 이거는 저 연잎이거든요. 네, 연잎이라고요? 연잎으로 장어를 숙성한다는 주인장. 연잎과 장어를 번갈아 쌓아 올려주는 방식인데요. 이 연잎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숙성 한 2시간 정도 숙성을 해도 활어를 잡아서 바로 먹는 것처럼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맛있는 장어의 비결 또 하나, 바로 이 소금이랍니다. 국내산 천일염인데요. 요거는 소금을 지금 볶는 겁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할 적에 다량의 불순물이 이 소금에 묻어 있거든요. 이게 볶게 되면은 그 불순물들이 다 타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의 아주 강한 맛을 순화시켜 주거든요. 소금의 입자가 크면 구울 때 튈 수 있어서 곱게 빻고 거르는 과정까지 거쳐준다는데요. 숯불향 그윽하게 입은 장어에다 정성으로 재탄생한 소금까지 더했으니 그 맛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아 더욱 독보적인 장어의 맛. 소금구이가 담백하면서 맛있다. 이것만 고집하고 사장도. 장어구이가 신선해서 그런지 소금구이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사장님이 자부심이 있을만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맛과 노력을 인정받아 많은 단골들이 찾아오지만 사실 그 첫 시작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데요. 요식업 쪽에는 크게 이제 경험이 없고 제가 그런 데서 종사해보질 않아서 음식 맛도 제대로 잘 못 내서 손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온 거죠. 한평생 회사원으로 살다 명예퇴직 후 장어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주인장. 그때나 지금이나 장어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지만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손도 많이 베고 칼이 이렇게 예쁘게 장어 손질이 안 되고 장어가 뭐 이 옆으로 막 찢어지고 이런 일도 있어서 뭐 손해도 많이 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손질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장. 칼에서도 그 흔적이 보이는데요.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 갈고 쓰고 해서 이만한 칼이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세심한 노력들이 지금의 주인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장어를 너무 오래 한 11년 정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손가락도 이렇게 보다시피 휘었습니다. 네, 그래서 뼈가 휘는 현상이 일어나서 통증이 엄청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인장의 이러한 노력이 듬뿍 담긴 이곳에 또 다른 우아한 메뉴가 있었으니 장탕 나왔습니다. 아까 탕 좋았죠. 한 소저 뜨는 순간 바닥났던 체력마저 하늘까지 치솟게 만든다는 걸쭉하고 진한 매력의 장어탕입니다. 뜨끈한 뚝배기에 나오자마자 한 입씩 음미하는 손님들. 표정만 봐도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요. 진한 국물. 맛있게 먹자. 저희 아들이 있어서요. 이틀 후에 나와요. 힘내셔야 돼요. 지금 막 움직여요. 오, 좋았어. 장어 좋아하는 친구예요. 인공적이지 않고 뒷맛이 깔끔.
깔끔해요. 그리고 진해요. 진해. 정말 좀 진한 맛. 확실히 좋은 장어를 써서 그런지 맛이 달라요. 원래 먹던 거랑. 좀 더 묵직하다 그래야 되나? 자자자 수북하게 덜어낸 밥은 국물에 차작차작 끓여지고요. 여기에 시원하고 아삭한 열무김치를 얹어주면 우와 이건 정말 맛이 없을래야 없앨 수 없는 조합이죠. 진짜 진국이에요. 이게 그냥 딴 데서 먹은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진짜 제대로 맛을 보는 것 같고 보양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장어탕을 비려가지고 잘 안 먹는데 이 집 장어탕은 자꾸 손이 갑니다. 호평자자한 맛의 장어탕 그 비법도 알아봐야겠죠? 육수부터 살펴보려는데 지금 뭘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장어 손질하고 남은 머리를 지금 보관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뒤이어 더욱 우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것을 넣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장어뼈. 예, 이게 이제 저희 장어탕 끓이는 재료입니다. 주 재료입니다. 이 뼈가 다 녹고 머리도 다 녹으려면 그 5시간 이상은 끓여줘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이거 끓이는 날이. 1시간 정도 끓인 후 손질한 채소들을 넣어주고요. 급하게 무언가를 또 가져오는 주인장. 얼랄랄라 장어탕 끓이다 말고 웬 낙지와 전복이죠? 낙지는요 맛을 좀 개운하게 해주고요. 전복은 맛을 고소하게 해줍니다. 두 개가 섞여서 들어가면은 입안에서 장어탕이 살살 감지죠. 장어탕 육수는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 한다는데요. 젓질 않으면은 밑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저어줘야 잡내가 없어집니다. 재료들이 물렁해질 때까지 장시간 푹 구워낸 뒤 믹서기에 통째로 넣어 부드럽게 갈아준다는데요. 입에 걸리지 않게. 요거를 더 먹기 좋게 드시기 좋게 손님들 아주 미세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하고 감칠맛 나는 이 장어탕 맛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입에 착 붙는 진한 감칠맛을 위해서 토란과 시래기까지 듬뿍듬뿍 그리고 잘 풀어주면서 육수와 섞어주면 해물과 채소가 아낌없이 들어가 더욱더 걸쭉해진 장어탕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장어구이와 장어탕 한 상을 먹고 나면 손님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데요. 아, 짱겠는데? 어머머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기운 팔팔. 힘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빨리 또 그쵸 쓰셔야죠. 부드럽고 쫄깃한 장어구이와 녹진하고 깊은 맛의 장어탕. 오늘 저녁 장어 어떠세요?